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교수와 중국인 유학생 간의 설전이 벌어진 것인데요. 한글은 한자를 도둑질해서 만들어진 모조품이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왜 600년 역사의 한글이 5000년 역사의 한자보다 혁신적이라는 건가요? 학자로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강의실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뜨거운 논쟁의 한가운데서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애나 테일러입니다. 영국 출신으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언어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유럽과 아시아의 다양한 언어를 탐구해왔습니다. 이번 학기 수업이 제 인생에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개강 첫날 저는 서둘러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루카스 교수님의 세계 문자 체계의 역사와 원리 강의였는데 이 수업은 항상 인기가 많아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마치 전투 준비처럼 치열하거든요. 루카스 교수님은 흰 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 중반의 노학자로 언어학계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노트북을 켜며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먼저 한자부터 시작해볼까요? 동아시아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온 이 문자 체계는 그 깊이와 아름다움으로 많은 학자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다양한 환자와 그 역사적 발전 과정이 펼쳐졌어요. 저는 교수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는 무엇일까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어 알파벳, 데바나가리 문자 등을 언급했어요. 저도 그리스 알파벳이나 로마자가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흥미로운 의견들이에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한국어나 한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깊이 공부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친구 중에 한국계 미국인인 엘렌박이 있어서 간간히 한국 문화에 대해 들어본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자리에서 한 남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중국 출신의 샤오밍이었습니다. 항상 중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학생이었죠. 교수님, 그건 너무 과장된 평가 아닙니까? 한글이 한자보다 우수하다니요. 샤오밍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어요.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와 철학적 깊이가 있는 문자인데 거기에 비하면 한글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강의실은 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학문적 토론인 듯하지만 그 안에는 문화적 갈등이 얽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루카스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샤오밍 군, 좋은 질문이네요. 한자가 깊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자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문자의 창제 원리와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독특하고 과학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접근 방식의 문제죠. 샤오밍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 한글이 그렇게 특별한 문자일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질문하기는 망설여졌습니다. 수업은 계속 진행됐어요. 루카스 교수님은 한글의 기본 구조와 원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고 이에 발음 방법과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문자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어요. 저는 열심히 메모를 했지만 솔직히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한글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 문자라면 왜 세계적으로 더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는 길, 제 뒤에서 다이애나 라는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호주 출신의 활발한 친구 니콜이었어요. 오늘 수업 정말 재밌었지? 한글 얘기가 최고였어. 니콜은 환한 미소로 외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글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게 약간 의아해. 혁신적이고 과학적이라면 왜 더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 니콜은 웃으며 그건 역사와 지정학적 이유 때문 아닐까? 한국이 세계 무대에 뜨기 시작한 건 최근 일이잖아.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조용하고 지적인 엘렌킴이 다가와 무슨 얘기 중이야? 라고 물었고 저는 한글의 혁신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엘렌, 너도 한국어 할 수 있잖아? 라고 답했죠. 엘렌은 미소 지으며 물론이지, 한글은 내가 어릴 때부터 배운 독특한 문자야. 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세 친구는 바로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겨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한글에 대한 열띤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 제가 엘렌에게 물었어요. 엘렌은 노트를 꺼내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하나의 글자를 이루는 책이야. 예를 들어 기억이라는 자음과 아라는 모음이 만나면 가라는 글자가 돼.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합이 가능한 거지.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알파벳도 그렇지 않아?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지 않아자 하지만 한글은 더 체계적이야. 엘렌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자음 모양이 실제 발음할 때 입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본떴다는 거야. 예를 들어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거고 미음은 입을 다물었을 때 얘 모습이지. 니콜이 감탄하며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한글을 소리 글자라고 부른다고 들었어. 정말 대단하지 않아?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한자를 사용했던 거야? 한글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왜 곧바로 대체되지 않았을까? 엘렌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그건 복잡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있어. 한글은 원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당시 양반 계층은 한자를 계속 사용했거든. 그들에게 학식과 권위의 상징이었어.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깊은 역사적 배경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깊은 철학적,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카페를 나와 다시 캠퍼스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샤오밍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루카스 교수님은 너무 한글만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 샤오밍이 말했습니다.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와 철학이 담긴 문자인데 한글은 겨우 600년 정도의 역사밖에 없잖아.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각 문자 체계마다 고유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비교하기보다는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 샤오밍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한자의 깊이와 아름다움은 비교 불가능하다는 걸. 그렇게 말하고 샤오밍은 걸어가 버렸어요.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학문적 토론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문화적 자부심과 정체성의 문제가 얽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신경 쓰지 마. 니콜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샤오밍 항상 그래.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 엘렌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자기 문화에 자부심은 있지만 다른 문화를 깎아내리면 안 되지. 그 말에 저는 한글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했어요. 그날 도서관로 달려가 동아시아 문자 섹션을 뒤졌고 한글, 가장 혁신적인 문자라는 금박 제목의 두꺼운 책을 발견했을 때 마치 모험의 시작을 만난 듯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두꺼운 하드커버에 금박으로 새겨진 제목이 희미한 조명 아래도 빛나고 있었죠. 책 표지를 넘기자 안쪽에는 책을 기증한 사람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을 찾은 당신에게 킹 세종의 지혜가 전해지길. 킹 세종? 누구지? 라며 무심코 첫 페이지를 넘기자 한글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개념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문자 체계를 접해왔지만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책장을 더 넘기자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킹 세종? 아까 책 표지 안쪽에서 본 이름이었어요. 600년 전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직접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어요. 당시 한자는 양반들만 사용하던 상징이었으니 백성들의 문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글을 창제한 건 정말 대단한 발상이었죠. 책에서는 한글의 창제 당시 역사적 배경을 생생하게 설명하며 보수적인 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이 끈질기게 한글을 보급하려 했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정말 신기했어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혀의 뒷부분이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하니 단순한 문자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예술작품 같더군요. 또한 한글의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이라는 세 가지 기본 원소를 조합해 만들어졌다는 점이 동양 철학과 우주, 조화를 추구하는 멋진 아이디어임을 보여줍니다. 와, 이건 정말 대박이야. 라는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였어요.
더불어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도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적응하여 키보드 입력부터 현대 예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한글의 창제 원리와 철학적 가치를 인정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글이 단순한 한자 파생물이 아닌 독창적 창조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며 내일 수업에 더 많은 질문을 할 자신이 생겼고 샤오밍의 도전에도 당당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가을 별빛 아래에서 마치 세종대왕의 지혜가 내게 전해지는 듯한 설렘을 느끼며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제 공부한 한글의 구조와 철학이 머릿속을 채우는 가운데 저는 신나게 강의실로 달려갔습니다. 강의실에는 이미 엘렌과 니콜이 반갑게 인사했고 멀리서 찡그린 얼굴의 샤오밍도 보였습니다. 어제 도서관에서 한글 책을 봤어. 창제 원리가 정말 신기했어 라고 속삭이자 엘렌은 내가 말했지. 한글은 완전 독특한 문자야. 라며 웃었습니다. 그때 루카스 교수님이 등장하며 지난번 한자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한글의 탄생과 혁신성을 깊이 파헤치겠습니다. 라고 시작했답니다. 교수님은 자료 화면을 넘기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자는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고전인 반면 한글은 백성을 위해 딱 맞게 디자인된 혁신 작품입니다. 저는 열심히 필기를 하며 샤오밍 쪽을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상대로 점점 경직되어 갔지요. 그러자 교수님은 덧붙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중국의 문자 체계가 한국어 표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소리를 정확히 표현할 새로운 문자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샤오밍이 손을 번쩍 들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한자에서 파생된 문자 아닌가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요. 샤오밍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강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교수님과 샤오밍 사이를 오갔고 저는 책에서 읽은 내용을 떠올라 홀린 듯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루카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가리켰는데 다이애나 의견이 있나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기에 긴장되었지만 어제 읽은 내용을 떠올리며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글은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에요.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졌고 배우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한글은 소리의 원리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문자로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어요. 샤오밍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한국인들의 자기 문화에 대한 과장된 해석일 뿐이야. 어떤 문자도 완전히 새롭게 창조될 수는 없어. 제가 다시 대답하려는 순간 교수님이 개입하시어 좋은 지적이네요. 다이애나. 샤오밍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모든 문화 창조물은 기존 것에 영향을 받지만 한글은 그 창제 원리와 구조에서 기존 문자와 확실히 다른 혁신적인 접근을 보여줍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글 자음과 모음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보시다시피 한글의 자음은 실제 발음 시 입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발음기관의 모양, 미음은 입술의 모양을 닮았죠. 이런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한편 샤오밍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말을 이으셨어요. 한글은 원래 훈민정음으로 공표되었으나 당시 보수적인 학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널리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한글이 대중화된 것은 훨씬 후대의 일이었죠. 저는 문득 한글이 그렇게 혁신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라면 왜 당장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라고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은 눈을 반짝이며 이것은 단순한 언어학 문제가 아니라 당시 양반 계층의 한자 독점과 특권 유지 문제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후 우리 모두는 캠퍼스 잔디밭에 모여 가을 햇살 아래 한글의 놀라운 매력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샤오밍은 결국 한글의 창제 원리는 흥미롭네요. 그 점은 인정할게요. 라며 조금은 열린 마음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엘렌이 캠퍼스에 한국문화원이 있는데 거기서 한글 수업도 해. 라며 제안하자 저는 잠시 고민 후 결심했습니다. 직접 배워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지. 우리 모두는 새로운 도전에 신나는 마음으로 한국문화원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우리 셋은 약속대로 작은 한국문화원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전통음악과 따스한 분위기가 맞아주었고 환한 미소의 안내원이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엘렌은 유창한 한국어로 소통하며 저는 한국어의 부드러운 리듬에 매료되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먹과 붓, 한지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고 젊은 강사는 한글의 14자음과 열모음, 그리고 자음이 실제 발음 기관을 본뜬 놀라운 설계를 소개했어요. 붓을 들고 어색하게 첫 자음을 그리던 제 손길이 점점 자신감을 얻어 드디어 만족스러운 기억을 완성했을 때의 그 묘한 성취감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강사가 진심 어린 미소로 칭찬해 주었어요. 이제 이 자음에 아모음을 더해 가를 만들어 봅시다. 저는 이어서 알을 그려 넣었고 완성된 가를 보니 마치 작은 생명체를 창조한 듯한 묘한 성취감이 일었어요. 이것이 제가 쓴 첫 번째 한글이었습니다. 이 문자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지만 의미가 깊어요. 저는 경외감에 젖어 말했습니다. 다이아는 혀를 살짝 내밀고 집중하며 열심히 따라 쓰고 있었어요. 정말 재밌다. 생각보다 훨씬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야. 엘렌은 이미 능숙하게 여러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배워왔기 때문에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었죠.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한글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각 글자가 담고 있는 철학적 의미, 소리와 형태의 연관성, 그리고 글자들이 모여 이루는 조화로운 모습까지. 모든 것이 신선한 아침 공기처럼 저를 깨웠습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놀랍게도 샤오밍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발견하고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왔어요. 혹시 저도 참여해도 될까요? 샤오밍이 마치 유리 위를 걷는 듯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사는 환영하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어서 오세요. 샤오밍은 우리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진지한 호기심도 엿보였어요. 왜 왔어? 저는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샤오밍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수업 후에 엘렌이 말해줬어. 오늘 여기서 한글 수업이 있다고. 내가 좀 궁금했어. 저는 마음속 깊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샤오밍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싶어하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계속되면서 샤오밍도 점점 열심히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자를 능숙하게 다루는 그에게는 붓글씨의 기본 기술이 이미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한글 쓰기에 적응하는 모습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모두 함께 캠퍼스 내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을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캠퍼스는 황금빛 저녁 노을에 물들어 동화 속 풍경처럼 아름다웠어요. 4명이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글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문자야. 샤오밍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특히 소리와 형태의 연관성이 인상적이었어. 저는 네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는데 한자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어. 라고 외치자 샤오밍은 한자는 깊은 역사와 철학을 담았지만 한글의 매력을 이제 조금 이해하게 됐어. 라고 답했습니다. 카페에서 따스한 조명 아래 우리는 한글의 독창적 설계와 배우기 쉬운 체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누며 서로의 작품을 보며 문화적 편견을 넘어 진정한 소통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과 모양이 달랐대. 엘렌이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며 우리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어요. 샤오밍이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거야? 라고 물었고 엘렌은 스마트폰으로 원래의 훈민정음과 현대 한글 비교 이미지를 보여주며 기본 원리는 그대로지만 모양이 달라진 점을 신기해했습니다. 우리는 한자와 한글의 발전이 단순히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필요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제가 한글이 그렇게 우수하다면 왜 오랫동안 한자가 쓰였을까? 라고 묻자 엘렌은 한글은 처음 만들어질 때 양반의 강한 반대를 받았기 때문이지. 한자는 그들의 학식과 권위의 상징이었으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샤오밍도 이제 너희 덕분에 다른 문화의 가치를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아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모두가 각자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있으면서도 서로 배우는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엘렌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실제 발음 기관을 본뜬 놀라운 설계에 대해 설명하며 이런 독창적인 조합 덕분에 한글은 단순한 기호를 넘어 살아있는 예술이야. 라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샤오밍에게 물었어요. 샤오밍, 왜 갑자기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물어봐도 될까? 샤오밍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강의실에서 네가 한글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
너는 한국인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한글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 그래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 샤오밍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처음에는 그저 학문적 호기심이었지만 한글을 더 알아갈수록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역사,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감동받았어. 니콜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다이애나가 이렇게 한글 전도사가 될 줄은 몰랐는데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4명의 학생이 한 테이블에 모여 문자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은 분명 하버드 캠퍼스의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였을 겁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샤오밍이 문득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 사실 미안해. 내가 너무 편협했던 것 같아.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만 최고라고 생각했으니까. 저는 샤오밍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모두 자기 문화에 자부심을 갖는 건 당연한 거야. 중요한 건 열린 마음으로 다른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거지. 샤오밍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엘렌이 한글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정말 독특하고 과학적인 문자야. 엘렌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 세종대왕께서 이 모습을 본다면 뿌듯해 하실 것 같아. 다음 날 마지막 강의가 시작되자 강의실은 전과 다르게 웃음과 호기심이 넘치는 따스한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옆자리에 엘렌, 니콜, 샤오밍과 함께 우리는 한글의 혁신성과 디지털 시대의 응용력을 생생하게 느꼈어요. 루카스 교수님은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한 민족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을 담은 살아있는 예술입니다. 라고 강의를 마무리하셨어요. 한글 강의를 통해 저는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터득했어요. 한글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한국 문화의 깊이는 저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엘렌이 주도하는 한국 문화 스터디를 하고 있답니다. 방학에는 친구들과 함께 엘렌의 한국 친척집에 방문할 계획이에요. 한국에 가서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오늘은 한글을 두고 중국 학생과 갈등을 빚었던 미국 대학생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